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독일 총리가 몽골 대통령에게 급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몽골에 심은 그 숲 우리도 배우게 해주세요. 땀에 젖은 얼굴로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이었죠. 유엔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몽골 마이너스 한국 모델이 없다면 지구의 절반이 모래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인류의 절망지대라 불렸던 몽골이 어떻게 전 세계가 탐내는 기적의 땅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벌어진 기적, 그 시작은 한 명의 청년이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06년 몽골의 현실은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매년 서울의 1.5배에 달하는 땅이 사막으로 변해갔어요. 국토의 80%가 갈라지고 메말라 있었죠.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에 사는 목동 바야르는 매일 아침 절망스러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어제까지 풀이 있던 곳이 오늘은 모래로 변해 있구나. 그의 가축들은 하나둘씩 죽어갔고 아이들은 끊임없는 황사로 기침을 해댔습니다. 몽골 주민들의 절규가 하늘을 찔렀어요. 이 땅은 다 죽어간다.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하나? 몽골은 그야말로 절망의 나라였고 전 세계의 암울한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엄청난 황사와 모래 폭풍이 몰아쳤고 하늘은 누런 먼지로 뒤덮였어요. 목축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갔고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았죠. 바로 이때 한 명의 한국 청년이 몽골 땅을 밟았습니다. 바로 산림학자 한지훈이었어요. 30살의 그는 인천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민둥산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다. 몽골도 분명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한 순간 현실의 벽은 상상보다 높았어요. 공항에서부터 누런 먼지가 코와 입을 막았고 시야는 몇십 미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기자회견에서 한지훈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50년 전 우리 한국산도 민둥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숲을 일으켰어요. 몽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몽골 기자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또 외국인 쇼군요. 카메라 끄면 다 사라질 겁니다.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메웠죠. 그들에겐 이미 수없이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허황된 약속만 남기고 떠났던 아픈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세계은행, 유엔, 여러 선진국의 원조기구들이 왔다 갔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막화는 더욱 빨라졌죠. 하지만 한지훈은 달랐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이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회의만 하고 갔다면 그는 직접 광풍이 몰아치는 사막 한복판으로 향했어요.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도 영상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몽골 동부 도르노드 지역 가장 사막화가 심각한 곳을 선택했어요. 현지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기는 악마도 살 수 없는 곳이야. 한지훈은 그곳에서 나무 1만 그루를 심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려도 손가락이 갈라져 피가 나도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해질녘까지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바람막이를 설치했습니다. 현지 주민 몇 명이 의아해하며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이 양반 정말 미쳤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런데 첫 번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몽골의 겨울은 정말 혹독해요.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가 몰아닥쳤죠. 바람은 얼음칼처럼 매서웠고 눈보라는 며칠씩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지훈은 매일 눈을 헤치고 나무들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봄이 와서 확인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만 그루 중 무려 8천 그루가 전멸해버린 거예요. 주민들이 비웃었죠. 봐라, 이게 현실이야. 우리가 뭐라고 했나? 외국인들은 다 이래. 바야르도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우리 조상들도 못한 일을 어떻게. 절망에 빠진 한지훈이 무릎을 꿇고 죽은 나무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단서다.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남은 2천 그루를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나무들만 살아남았을까? 다른 나무들과 뭐가 다르지? 뿌리는 얼마나 깊이 내렸는지, 어떤 방향으로 자랐는지, 토양 조건은 어땠는지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어요. 현지 대학교 도서관에서 몽골의 기후와 토질에 관한 자료들을 뒤졌고 토종 식물들의 생존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살아남은 나무들은 모두 뿌리가 3m 이상 깊이 내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몽골의 토종 식물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섞인 품종들이었죠. 한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외국 품종을 그대로 가져다 심으면 안 되는구나. 몽골의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 그는 몽골 농업대학교 교수들과 공동 연구를 시작했어요. 몽골의 혹독한 추위와 건조함을 견뎌낼 수 있는 토종 품종을 개발하고 물 한 방울도 새지 않는 점적 관수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1년 반의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조림 방식이 완성되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시범적으로 1,000그루만 심어봤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존율이 40%를 넘어선 거예요. 몽골에서는 20%만 넘어도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40%라는 숫자는 혁명적이었어요. 주민들의 비웃음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죠. 바야르가 처음으로 한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아들이 커서도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한지훈은 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봐요. 이때 한 사람이 나섰어요. 바로 초등학교 교사 바트 채책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처음엔 한지훈을 가장 조롱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또 외국인이 와서 헛된 꿈만 심어주고 가겠지. 하지만 초록 새싹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죠. 어느 날 방과 후 그녀는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아, 우리도 나무에게 물을 주러 가자. 우리 마을에도 진짜 숲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몰라. 바트 채책과 아이들이 매일 물을 길어 나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호기심 반, 장난 반이었던 아이들도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선생님, 제 나무가 어제보다 더 컸어요. 와, 정말 새잎이 돋아났네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절망만 있던 그들의 마음에 희망이라는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마을 이장 간바트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또 쓸데없는 짓이라며 반대했던 그도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었어요. 이건 외국 숲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의 숲이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어요. 우리도 함께 해보자. 어차피 지금보다 나빠질 게 뭐가 있겠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 지킴이 조직을 만들었어요. 밤에는 돌아가며 순찰을 서고 낮에는 함께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할머니들은 나무 그늘에서 쉬며 손자들에게 예시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청년들은 연인과 함께 나무에 물을 주며 미래를 꿈꾸었어요. 한지훈 혼자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몽골 사람들 모두의 꿈이 된 거였죠.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2m가 넘게 자란 나무들 사이로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풀이었어요.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고 작은 토끼와 다람쥐들도 돌아왔습니다. 바트 채책은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걸으며 감탄했어요. 아이들아, 이게 바로 기적이란다.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야. 그런데 더욱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나사 위성 데이터에서 확인된 것인데 이 지역의 황사 발생 일수가 1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미국 항공우주국 연구팀은 충격을 받았죠.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CNN에서 긴급 보도했어요. 몽골 마이너스 한국숲 실제로 기후를 바꿔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된 거잖아요. 각국의 환경부 장관들이 몽골로 시찰을 왔어요. 유럽연합 대표단은 한지훈을 만나자마자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한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특별한 기술은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현지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한국의 경험이었죠. 유엔 본부에서는 한지훈과 몽골 대표단이 특별 발표를 했는데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죠. 독일 총리가 직접 나서서 말했습니다. 독일도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여해서 프랑스의 남부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일본, 중국, 심지어 호주까지 우리나라에도 숲을 만들어 달라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한국의 작은 조림 프로젝트가 전 세계의 희망이 된 거였습니다. 몽골 대통령은 국회에서 특별 연설을 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함께 만든 이 기적을 전 세계와 나누겠습니다. 그 연설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던 바트 채책은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황사 때문에 제대로 숨도 쉴 수 없었던 그 땅이 이제는 전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된 거니까요. 그녀의 옆에서 손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기쁘고 고마워서 그래 얘야. 할머니가 살면서 본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거든. 이제 몽골 사회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2009년 5월 15일 몽골은 국가 식목일을 제정했습니다. 이날은 모든 국민이 나무를 심는 날로 정해졌어요. 대통령부터 일반 시민까지 모두 삽을 들고 나무를 심었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 생겨났어요.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들이 나무를 심는 것이 관습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는 만큼 나무도 함께 자라나길 바라며 젊은 부부들이 손을 잡고 나무를 심는 모습은 몽골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죠. 바트 채책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볼드가 결혼식을 올렸을 때도 그랬어요. 선생님, 저도 나무를 심어요. 제 아이들도 푸른 하늘 아래서 뛰어놀 수 있게요. 교과서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이 함께한 숲이라는 단원이 새로 생겼고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사파로 실렸어요. 아이들이 그 그림을 보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나도 커서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숲을 지키는 사람이 될래. 바트 채책의 제자들이 하나둘씩 산림학을 전공하겠다고 나섰어요. 한지훈이 심은 건 나무만이 아니었습니다.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함께 심었던 거죠. 몽골 곳곳에서 자발적인 조림 활동이 벌어졌어요. 서부의 바양올기에서는 카자흐족 유목민들이 나서서 숲을 만들기 시작했고 남부 고비 사막 근처에서도 주민들이 모래바람을 막을 숲을 조성했습니다. 마을마다 숲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초록빛이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어요. 이제 몽골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막화를 이겨낸 민족이야.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전 세계적인 관심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몽골-한국 모델이 정식 의제로 다뤄졌어요. 100억 달러 규모의 국제기금이 결성되었고 전 세계 47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가 직접 나서서 발표했죠. 이제 조림과 사막화 방지의 표준은 한국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주변 국가들, 중동의 사막 지역, 중국의 내몽골, 호주의 건조지대까지 한국의 기술자들이 파견되기 시작했어요. 한지훈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 산림 전문가들이 그의 뒤를 따라 세계 곳곳으로 떠나며 제2, 제3의 몽골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몽골 환경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훈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몽골에 심은 건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황사 없이 숨 쉴 수 있는 미래, 그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지훈도 울컥했죠. 20년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해 겨울에 8천 그루가 죽었을 때의 절망감, 주민들의 조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외로운 시간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바트 채책은 이제 65세가 되었습니다. 정년퇴임을 앞둔 그녀는 마지막 수업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젊었을 때는 황사 때문에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었단다. 봄만 되면 하늘이 누렇게 변했고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침을 해댔지. 하지만 너희들은 다르구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라고 있잖니. 그녀의 교실 창문 너머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어요. 한때 메말랐던 그 땅에 이제는 키 큰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숲속에서 울려 퍼져요. 선생님, 저희도 커서 한국 선생님처럼 나무를 심을 거예요. 아이들의 다짐을 들으며 바트 채책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지훈은 여전히 몽골을 오가며 숲을 돌보고 있어요. 이제 75세가 된 그이지만 나무를 보는 눈빛만은 20년 전 그 청년과 똑같습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그가 처음 심었던 나무들은 이제 25m가 넘는 거대한 숲이 되었어요. 그 숲 아래에서 몽골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고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깁니다. 바야르의 손자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산림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한국 할아버지처럼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될 거예요. 바야르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받은 희망을 다른 나라에도 나눠주자꾸나. 한때 절망의 땅이었던 곳이 이제는 생명과 희망이 넘치는 낙원이 된 거예요. 위성사진으로 보면 더욱 놀라워요.
갈색 모래바람 대신 초록빛 띠가 몽골 대지를 가로지르고 있거든요. 나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몽골의 산림 면적이 20년 만에 3배로 늘어났다고 해요. 2024년 현재 몽골 한국숲 프로젝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환경보건 사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47개국에서 이 모델을 도입했고 2030년까지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유엔에서는 이를 초록혁명이라고 명명했죠. 독일 총리가 몽골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간절히 부탁했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조림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의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어요. 50년 전 민둥산이었던 우리나라가 전 세계 산림 복원의 교과서가 된 겁니다. 바트 채책 선생님은 이제 손자들에게 이야기해줍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이 땅에 나무 한 그루 없었단다. 모래바람만 불어댔지. 하지만 한국 아저씨들이 와서 희망을 심어줬단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푸른 하늘 아래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분들이 심어준 건 나무가 아니라 꿈이었다는 걸 말이야.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불가능해 보였던 사막의 숲을 일으키고 절망의 땅을 희망의 대지로 바꿔낸 우리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시작된 작은 희망이 온 세상을 바꾼 감동적인 실화였죠. 한지훈이 처음 몽골 땅을 밟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8,000그루의 나무가 죽었을 때도, 주민들이 조롱했을 때도 그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단서다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결과 20년 만에 몽골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황사로 고통받던 아이들이 이제는 푸른 숲에서 뛰어놀고 절망에 빠져있던 부모들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기적, 그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이 있었어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보여준 기적을 우리도 배우고 싶다. 우리의 선조들이 민둥산에 나무를 심어 푸른 산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는 이제 전 세계의 사막에 희망의 숲을 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진짜 힘이에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꿈을 함께 이뤄주려는 따뜻한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